김해시 복지재단 직원의 음주뺑소니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직원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사 전에 이미 2번의 전력이 있었는데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여름 남창원 농협마트가 집단 감염으로 2주간 영업을 중단하면서 입점해 있는 30여 곳의 가게도 함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업 손실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경남에서도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는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김해시 삼방동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외제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옆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가 화재 사실을 알리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배우 인생 60년 만에 전 세계 스타급 배우로 떠오른 오영수 씨 아시죠? 네,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명연기를 펼친 배우입니다. 네, 저도 이 드라마를 참 재밌게 봤는데 네. 그분이 글쎄 이 돈방석을 스스로 걷어찼다고 해요. 돈방석이요? 네,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시죠? 치킨 가맹점 광고를 제안받았는데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니 모델료도 꽤 받으실 텐데요. 그렇죠. 자신이 연기한 작품의 의미가 흐려질까 봐 안 했다고 하고요. 대신 공익 광고라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와, 역시 대단한 명품 배우이시네요. 돈의 유혹을 그렇게 뿌리치고 욕심을 버리기가 쉽진 않을 텐데요. 도시개발로 수백억, 수천억 원씩 이득을 챙기는 요즘 세상에 참 울림을 주는 메시지네요. 네, 이처럼 허탈한 뉴스 대신 감동의 뉴스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출발합니다. 김해시 복지재단 직원이 음주뺑소니로 60대 시민 한 명을 숨지게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는데요. 복지재단 입사 전부터 음주운전은 물론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람을 숨지게 한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복지재단에서 근무할 수 있었을까요? 김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왜요? 어? 뭔 소리야? 어머나. 119. 보신 것처럼 A씨는 사고가 난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운전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직원이 시민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김해시 복지재단에서 근무할 수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A씨는 김해시 복지재단 입사 전 모두 2번의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2년에는 벌금형을 받았고 2004년에는 사람까지 숨지게 했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김해시 복지재단은 경찰 조회 결과 A씨의 과거 음주운전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A씨가 김해시 복지재단에 직접적으로 입사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부터 다른 복지관에서 근무했는데 해당 복지관이 김해시 복지재단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 형태로 들어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에 조회 본 결과 그 절개 사유가 없다고 저희가 통보받아서 저희가 그 고용승계 과정에서 정상적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유가족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복지재단의 채용 과정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대체 복지재단이라는 곳은 가해자에 대한 그러니까 범죄 기록 사실 같은 것도 확인도 안 하고 채용을 하는 건지 가해자에게 정말 혹독한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의 보완이 좀 더 필요하다. 산하기관 직원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김해시 의회는 인사제도를 점검하고 직원들에게 강력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채용할 때는 법의 적용을 받지만 아마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형사적인 사건이나 음주건에 대해서 기관과의 법령 부재로 인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부재하다. 그래서 상위 법령을 저희가 행안부 관련 법령을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김해시 복지재단은 지난 9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경남에서도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는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차질이 예상된 학교 급식과 돌봄 교실에는 대체 급식과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치 교실처럼 창원의 한 도로변에 의자를 두고 앉은 이들. 학교 급식 조리사와 돌봄 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차별을 없애달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20일 하루 일터인 학교 대신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학생 100명당 1명의 조리원이 배치되는 노동 강도부터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질병에 노출돼 있다는 이들. 노조는 기본급 인상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노동 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최고의 임금이라 살아가는 노동자들이에요. 그것마저 희망을 저버리는 게 정치권들이었습니다. 학교에는 골병과 폐암으로 산재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우리 급식 노동자들의 처우를 위하여 파업으로 급식과 돌봄 우려도 컸지만 대체 방안이 마련되면서 경남에선 불편은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에서는 빵과 음료수 등 대체 급식이 이루어졌고 일부는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경남에선 1,022개 학교와 유치원 중 219개 학교에서 대체 급식이 이뤄졌습니다. 돌봄 교실에는 교직원이 투입돼 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학부모님들께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고 학생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배식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락을 싸온 학생들은 도시락 배식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빵과 주스로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뒤 입장차로 결렬된 임금교섭.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를 고민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어떤 합의를 이룰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지난 여름 당시 시민 약 2만 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한 남창원 농협 마트발 집단 감염 사태 기억하시죠? 당시 수십 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었는데 이때 마트가 2주 정도 영업을 중단하면서 입점해 있던 30여 곳의 소상공인도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이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민원25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창원 농협 마트 안에서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에게 이번 여름은 잔인했습니다.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미리 주문해둔 물량이 모두 재고로 쌓인 겁니다. 결국 대출까지 받아 빚을 갚았지만 앞으로가 더 막막합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매장과는 훨씬 떨어져 있는 곳인데도 여전히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판매해서 생긴 매출분보다는 사실 재고로 인한 피해가 사실은 더 많고요. 은행에서 이제 코로나 자금 대출을 했었는데 잔금으로 이제 다 쓰게 된 거죠. 발길을 안 찾으시니까 그 뒤로도 사실은 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로 옆 동물병원도 사정은 같습니다. 마트 안에 있다는 이유로 찾아오는 사람이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보통 뭐 비슷한 달, 그 다음에 작년에 똑같은 달하고 보통 비교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면은 보통은 사실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매출 자체가 한 40에서 50% 그 사이가 감소를 했습니다. 남창원 농협 마트가 문을 닫은 건 지난 8월 4일 저녁부터 약 2주간. 이때 마트에 입점해 있던 상인들도 당연히 영업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문을 닫았던 상인들에게 지원되는 게 정부의 손실보상금인데 여기에 아예 해당이 안 됩니다. 영업 제한 같은 행정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마트에서 자율적으로 문을 닫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상인들은 관련 확진자가 수십 명이 나오는 상황에서 장사를 하는 게 맞는 거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큰 이슈가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많은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봤는데 그거를 우리가 대상자가 아니라고 이제 문의를 해봤을 때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창원시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남창원 농협 마트가 자체적으로 문을 닫은 거라 입점업체 소상공인은 당연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제한이 집합금지화된 사항을 이행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남창원 농협은 케이스가 다릅니다. 14일간 자가격리가 되어서 영업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자율적으로 영업 중단을 한 것이거든요. 남창원 농협 마트에 입점해 있는 업체만 30여 곳. 마트 입점업체 상인들은 관련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방역을 했지만 당연히 받아야 할 손실 보상금은 꿈도 못 꾸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과거 백정들의 신분 해방 운동인 형평운동이 시작됐던 진주. 형평운동은 근대 인권운동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형평운동 100주년이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귀하신 양반 나리가 어째 이리 천한 것한테.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이지 귀하고 천한 구분이 어디 있어. 자신을 낮추는 백정에게 백촌 강상우 선생은 신분제도가 가보년에 이미 폐지됐다고 알려줍니다. 이를 들은 백정 흰고물에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두루마기를 사서 입힙니다. 하지만 아비는 백정이 두루마기를 입었던 이유로 매를 맞아 죽고 흰 고물에는 스스로를 백정촌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던 중 옥살이를 끝내고 다시 돌아온 강상우 선생. 백정도 똑같은 사람이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라 백정이라고. 백정이 어째 사람이 아니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썼던 강상우 선생과 백정들. 지난 1923년 진주에서 벌어졌던 백정들의 차별 철폐 운동이 마당극 20바다 흰 고무래로 재탄생했습니다. 후내년이 형평운동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는 다른 도시하고 또 좀 다르게 인권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시기에 형평운동 관련해서 작품을 하면 좋겠다. 인권운동의 금자탑으로 평가되고 있는 형평운동. 남강변에 형평운동 기념탑이 설치돼 있고 국립진주박물관에선 강상우 선생 활동을 조명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지만 형평운동을 소재로 한 문화 콘텐츠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형평운동이 진주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도 많습니다. 진주에서 계속 태어나고 자랐는데 형평운동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 게 없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는데 완전 자세히는 모르는 것 같아요. 예전에 공부할 때는 알았는데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형평운동 100주년이 당장 2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접근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혀 알고 있는 게 너무 없어서 그런 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진주시는 지난주 백촌 강상우 선생의 후손을 초청해 마당극 20바다 흰 고무래를 활성화할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주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정체성, 형평운동을 되짚는 콘텐츠와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SCS 조사입니다. 지난 19일 밤 8시쯤 김해시 삼방동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외제차에 불이 났습니다. 옆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가 차 아래쪽에서 불이 난다며 화재 사실을 알렸고 모두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불로 차량과 도로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20일 새벽 2시쯤 양산시 상북면의 한 식당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서 추산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은 컨테이너 한 동을 모두 태우고 1시간 50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